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은 완화적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지만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유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위험성을 언급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33,44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5%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4,079선의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0.07%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3,688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하더니 다시 또 등락을 다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하루인데요. 하루 동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 우리나라도 좋지가 못합니다. 이번에는 7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수치가 집계된 만큼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지수는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34선에서 거래를 진행 중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97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보시면 0.24%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4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87종목이 오르고 있고 441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59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9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장 초반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2,752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2,80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7억 원, 기관은 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모양새입니다. 개인은 41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잘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인데요. 두나무에 대한 기대감과 신사업 성장 모멘텀에 따른 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는 1.85% 상승하면서 55만 2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가구와 페인트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두 종목들, 업종들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호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먼저 가구주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가를 보시면요. 한샘은 지금 6.41%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X도 살펴보시면요. NX는 그래도 시초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지만 4%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페인트주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화페인트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8%대 강세를 보여줍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15,0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마페인트는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이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도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2.53%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7,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노르페인트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장 초반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면서 1%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라운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크라운 그룹주는 윤석열 테마주 편입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라운 제가를 먼저 보시면 지금 23%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나타내주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주 역시도 잘 가고 있습니다. 22%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8,7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다이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는 고가보다는 지금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지만 그래도 7에서 8%대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진복합 소재가 IPO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일진복합 소재는 CNG 탱크와 차량용 수소 탱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어제 한국거래소는 일진복합 소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 우선주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7% 넘는 상승률, 28%까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급등세를 장 초반에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관련해서 역시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오늘 또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지금 파란불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큰 이슈는 없는데요. 이어서 대원 미디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업체인데요. 작품 하나가 지금 굉장히 호재를 나타내면서 주가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주가를 보시면 9%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유튜브에 공개한 용갑합체 아머드 사우루스 티저 영상이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8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는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필옵틱스는 삼성 SDI에 배터리 소재를 적절한 길이로 잘라주는 노칭 장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태킹 장비를 위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오하임 INT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임 INT 살펴보시면 지금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의 음봉을 형성을 하지만 그래도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하임 INT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구 시장에서 성장세를 주목할 만하다는 증권가의 분석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하임 INT는 레이디 가구와 상일 리베 등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업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업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28% 상승하면서 거래를 진행 중이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철강 및 금속, 종이 목재, 기계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보시면 전기전자와 음식료품, 운수창고, 증권, 금융업이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과 출판, 매체, 목재, 금속, 금융이 전거래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겠습니다. 비금속과 통신 서비스, 기타 제조, 반도체, 운송 업종에서 약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NC소프트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LG전자와 네이버, LG디스플레이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뭐 댓글에 좋은 거 있던데요? 네, 맞아요. 네. 저를 꽃으로 비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랑할 네. 거예요, 오늘. 네. 네. 송쌤, 댄셋, 에어로빅스님께서 댓글을 어제 주셨는데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백설의 아나운서님, 오늘 봄맞이 꽃처럼 이쁘세요. 청초한 목련 같아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한데 네. 저는 이제 이분 좀 한번 들어봤어요. 자주 정말요?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근데 에어로빅하고 댄스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댄스 하시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정말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도 한번 나중에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요? 영상을 보면서 네. 저도 하나의 시청자로서 네. 한번 댄스를 한번 따라해 봐야 되나. 이 따라 생각이, 하실 네. 만한 영상이셨나요? 굉장히 많이 올리셨던데요. 꾸준히 올리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네. 한번 오늘 시청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에어로빅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제가 네. 굉장히 몸치여서 정말로 직접 가서 수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네, 진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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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은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게 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뭐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 되면은 변동성도 굉장히 좀 심해지고 위아래로 이제 옵션이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맞아요. 끌어내리려는 네. 세력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이제 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뭐 횡보지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다시 또 돌아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날개를 달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만 약간 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외국인이 돌아온 점, 수급 상황이 이 코스피 시장이 이점으로 좀 작용을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5일 연속, 어제까지 5일 연속 사자 행진을 벌여가지고 네. 코스피 이 정도면 저는 뭐 괜찮다.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대형주는 좀 안 좋은데 대형주는 좀 지지부진하죠. 사실 지지부진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5,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성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2차 전지도 그렇게 크게 힘을 못 내는 상황인데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또 가치주나 성장주는 약간 부진해요, 지금은. 근데 가치주가 좀 좋아지고 중소형주나 아니면 일부 테마주들이 좀 괜찮게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장기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 시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외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증시도 살펴봤을 때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실적 장세로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유동성 장세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돈의 힘으로, 그렇죠, 돈의 힘. 머니 네. 무브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돈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다 같이 뭐 잡주든 뭐 일반 안 좋은 주식이든 다 같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실적 장세로 한다면은 지금 실적 시즌 해가지고 계속 개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삼성전자도 어제 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9조 3천억 원 가량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또 좋은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닝 시즌에 따라서 좀 두드러지고 다만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또 다시 또 재조명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저희 또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외국인의 유입이 또 있을 전망이죠. 네, 요거는 되게 좀 특이한 건데 네.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제 외국인이 뭐 유입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공매도가 되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말이 안 맞긴 한데 이 해외 사례를 보면은 네. 대만의 경우에 지난해 6월 19일 날 이때 공매도 조기 재개 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초부터 공매도 재개 전까지 32억 7천만 달러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5일 연속 매수를 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7조 926억 원 가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원화 강세로 전환 시에 월 평균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더 좋아 보인다. 또 어떤 종목이면 뭐 자동차, IT, 가전,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건설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건설 같은 것까지 좀 보신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오세훈 관련주는 원래 오세훈 관련주는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양 네. 뭐 진양 산업, 진양 폴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진양은 인맥 관련주예요. 인맥 관련주. 네. 인맥으로 좀 연결된 거다 보니까 지금 인맥 관련주도 보다는 이제 정통적인 건설 산업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인맥 관련주도 저는 이렇게 봐요. 진양 관련주들이 원래 좀 약간 저평가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매수하는 것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이 끝나고 하락의 끝맺음을 맺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진양 그룹주들 대표적으로 진양 홀딩스가 좋아요. 진양 홀딩스 같은 종목은 어느 정도 매수가 유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과 뭐 실적 장세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최근에 흐름이 대형주가 별로 안 좋고 중소형주가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중소형주들의 비중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권 10개 기업 빼고는 10개 기업 이후 밑에는 거의 다 지금 상승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지난 3년 동안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번에 3,266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다. 지금 훨씬 좋다. 중소형주에 한해서는. 또 가치주에 한해서는 지금 체감상 3,266 갔을 때보다 지금 훨씬 좋다. 그때는 3,266 갔을 때는 대형주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소형주 중심의 핵심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팔아야 되고 저는 뭐 그런 주식 대 현금 비중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대 현금 비중은 주식 70% 그리고 현금 30%였는데 지금 좀 줄여야 됩니다, 주식을. 그래서 주식을 70%에서 60%로 줄이고 네. 10% 팔고 현금을 30%에서 40% 늘리는 전략. 네. 근데 현금이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ETF는 아니고요. ETF는 지금 어쨌든 지수 연동 ETF는 투자하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채라던가 미국 국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도 괜찮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원자재 투자 이런 식으로 그 40% 현금 40%라는 거를 투자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다. 지금은 주식이 약간 좀 중소형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저는 지금은 좀 팔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도를 해야 될 때 타이밍을 고르자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또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오늘까지 지금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도 잘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HLB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이후에 주가가 좀처럼 힘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HLB 힘들었던 시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죠. 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HLB.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잘 극복을 해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좀 우리를 막고 있긴 하지만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받았던 게 공매도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고 경영상의 HLB 경영상의 이런 현명함으로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최근에 또 새로운 전략들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뭐 해외팔로 뚫으면서 잘 나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HLB가 좋습니다. 오늘 뭐 드디어 또 음봉을 마감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 지금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서 제2의 HLB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이게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자회사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HLB의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데 진양곤 회장이 2018년부터 넥스트 사이언스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컨설팅 회사로부터 확보했던 넥스트 사이언스의 메자닌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분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HLB도 그래도 잘 운영을 했어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또 호재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공 사례를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서 제2의 HLB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사이언스 지배구조 이제 진양곤 회장이 본격적으로 손을 뻗쳐서 할 것 같은데 지분율을 이제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고 기존의 개인 지분이 3.5%였어요. 진양곤 회장이. 근데 이제 코르키의 메자닌을 확보하면서 2020년 말까지 지분율을 8%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넥스트 사이언스의 8%까지 올리면서 상당히 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딜 구조를 살펴보니까요. 진양곤 회장이 HLB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진양곤 회장이 HLB 같은 경우도 지분을 확보할 때 본인 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본인 지분보다도 특수 관계자가 지배하는 법인이 그 당시에는 뭐 하이셀이었거든요. 이 법인, 그 당시에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늘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 친구의 힘을 혼자만은 세상을 지킬 수 없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친구의 힘을 빌려서 점점 부풀려 나가는. 그래서 지배력 확보에 지금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뭐 공동 대표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표가 2명이라 하더라도 진양곤 회장의 지분이 최고죠. 지금 최대 주주고 그 새로 취임하신 분 대표님은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배력은 진양곤 회장이 막강하다. 이런 것들로 해서 그대로 그때의 그런 것들, 그때의 경험 사례를 발판 삼아서 똑같이 이제 이번에 넥스트 사이언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 상당히 좀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HLB가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항암 이런 것들,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 이런 것들 괜찮게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HLB가 또 구명정 사업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게 원래 구명정 사업 회사였는데 제약 바이오 회사로 좀 발돋움한 건데 네. 구명정이 뭐냐면 그 바다나 강 같은 데서 그렇죠. 이렇게 네. 고온 보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업도 잘 하고 있어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식품, 음료 유통에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다른 판로를 마련한 거죠. 근데 식품 음료도 꾸준하게 잘 되고 있고 인테리어 사업까지. 인테리어 사업도 우세훈 시장 또 제가 서울시장 또 당선돼가지고 인테리어 사업, 건설 사업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힘입어서 지금 새로운 서울의 건설 관련된 것들이 꿈쩍꿈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도 지금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을 막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건설 공급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공공주택 이런 것들 그런 데에서 인테리어에 넥스트 사이언스 인테리어가 한번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여기에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HLB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것들 HLB의 지분 확보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HLB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공매도가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봐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기관이 또 수급도 봐야 되는데 기관이 3거래일 팔았어요. 그래서 3거래일 팔고 다시 또 돌아올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외국인이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매도한 그 수량보다 매수한 수량이 더 많은 것은 굉장히 또 희소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도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또 HLB를 얼마나 또 괜찮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36,000원대까지 1.6% 2%가량 반등을 하고 있고 이거 지금 계속해서 한번 차트 보시면요. 네. 차트가 지금 계속 음봉이 나오다가 그렇죠.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 나왔죠? 네. 그래서 어제부터 양봉 나왔어요. 어제부터 나왔네요. 네, 네. 네, 어제부터 양봉 나와가지고 야,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째 나왔다가 아이고, 네. 이제 양봉 두 개째인데 장대 양봉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장대 양봉 나올 것으로 전 보고 있고 또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개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포인트 서서히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LB 같은 경우 방금 차트를 통해서 보셨듯이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음봉을 띄우다가 어제부터 또 양봉이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조만간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HDC입니다. HDC는 늘기쁨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송범선 전문가님, HDC 주식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전문가님 방송 듣고 사서 수익 많이 보고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매도 대응 전략 말씀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금 HDC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300원에 시작을 해서요. 1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목표가 13,000원. 목표가는 13,000원. 네. 네, 목표가 13,000원으로. 지금 최근에 HDC가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495억 원 나오고 전년 대비 328%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은 괜찮고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송범선의 시선 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맞아요. 그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이 HDC는 소외주입니다. 원래는 소외주라서 다른 방송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HDC가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는 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외주는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죠? 저희 방송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게 소외주는 사실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질 않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변동성이 안 큰 종목은 재미없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미로 했다가는 그거는 이제 재미로 할 거면은 저기 카지노에 가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진짜 돈을 100% 벌 수 있는 확률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 HDC가 또 굉장히 그런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HDC를 좀 좋다고 말씀드렸던 화면을 한번 유튜브 화면인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네, 영상 자료. 이거 네. 여기 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HDC 그 본사 맞아요. 그때 아이파크. 맞아요. 기업 탐방 해야 된다. 여기가 네. 본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파크 뭐 용산역에. 근데 여기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 보면요. 화면 키워보면 여기 3월 22일입니다. 네. 3월 22일이라서 지금 한 2주, 3주 됐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지금 보실게요. 3월 22일이었는데요. 지금 요게 3월 22일이 언제였으면요.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라서 3월 22일 제 마우스 가르치는 데 있죠? 마우스 여기. 이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3월 23일에 샀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3월 23일 날 시초가가 11,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이렇게 양봉 나올 때도 4%, 뭐 오를 때도 있고 3% 오를 때도 해가지고 지금 대략 이때 사셨으면 대략 한 10% 넘게 수익이 나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 종목은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 HDC가 또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을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 공급을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또 공공주택 이런 건데 지금 이건 뭐 공공주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파크 아파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아이파크 몰, 아이파크 아파트 이런 수주를 해서 2,300억 원 규모를 또 따냈어요. 네. 또 따내가지고 그때 제가 22일 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따낸 겁니다. 그때 따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주로 계속 매출액 대비 5.5%인데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번 정책 규모 정책과 또 맞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인천 신항 이런 배후단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사업 국가에서도 돈 이거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영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 328%나 올랐어요. 거의 4배가 오른 겁니다. 4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고 저는 이 종목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르긴 했는데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냐 그러는데 목표가 13,000원 잡아도 되고요. 사실 1차 목표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네.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굉장히 싸요. PBR이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이 7이고 이거는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하면 5년, 10년 가져가도 된다고 보는 게 2% 현금 배당을 주거든요. 네. 현금 배당 주면서 상당히 현금 배당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21%나 들어와 있고 여기 보시면요. 국민연금이 10% 보유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좋고 자사주 8%에 또 우리 정몽규 회장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아실 거예요. 이번에 아시아나 인수하면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모습을 비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철회를 하셨죠. 아시아나 인수한다고 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또 말을 바꾸셨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하시는 분이고 네. 33%나 보유하고 있어서 이 정시일가가 원래 현대잖아요. 현대일가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인데 저는 근데 현대산업개발보다는 그냥 HDC가 낫습니다. 이게 HDC 현대산업개발 있고 그냥 HDC가 있는데 저는 그냥 현대산업개발 안 붙은 HDC가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같은 그룹인데 HDC가 모회사예요. 모회사고 지주회사로서 막강한 또 힘을 자랑하고 있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HDC 그냥 HDC다. 자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1조 5천억에서 3조 9천억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뭐 800억에서 5천억까지 올라가고 다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4년 연속 흑자에다가 부채도 121%이 정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이 1300%라서 1000% 넘게 현금 흐름 좋고 나머지 그냥 쭉 보시면 다 좋아요. 그냥 이 재무제표는 다 좋은 편이라서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서 가져가도 되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한 오늘 12,500원까지 올랐는데요. 고점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목표가 13,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은 상관없고 단기로 보시면 13,000원 그리고 완전 장기로 보셔도 됩니다. 장기로 보시면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월봉을 볼게요. 월봉. 그냥 장기로 말씀드려요. 월봉 예전에 고점이 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만 원부터 떨어져서 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만 원대가 언제였으면 2007년입니다. 14년 동안 고전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때 추천하신 분 있잖아요. 2007년에? 네. 그럼 14년 동안 물려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역발상을 하셔야 되는 게 14년 동안 안 좋았던 거는 다시 또 14년 동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비축이 끝났다. 14년 동안 갈고 닦았던 거 8만 원에서 14,000원까지 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수모 이제는 갚아줘야겠다. 이게 바로 HDC고 이거는 이제 뭐 한 10년, 5년 이렇게 가져가셔도 진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갑자기 부채가 120%에서 200%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또 정몽규 회장의 그 진취적인 또 여러 가지 경영 능력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DC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됐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 다뤄드렸고 그러면서 늘기쁨님께서 매수를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방송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바른 투자 전략도 세워가 보시고요. 목표가와 그리고 장기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빅히트 관련주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빅히트를 살 거면은 넷마블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빅히트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빅히트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빅히트가 이제 근데 빅히트의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러니까 빅히트의 이제 지분을 19.9% 보유한 게 넷마블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히트가 최근에 엄청난 호재가 있었죠. 호재가 이제 사실 빅히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BTS 방탄소년단 한 그룹만 그렇죠. 거의 BTS만 보유하고 있다, 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죠. 이런 말들이 네. 많은데, 야 이제는 빅히트가요. 이제 저스틴 비버도 보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스틴 비버 그럼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맞아요. 어우, 네. 굉장해요. 블랙 아이드 피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 노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 블랙 아이드 피스의 랩과 힙합 네. 스타일 이 노래는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이 블랙 아이드 피스가 영화 주제곡으로도 많이 쓰였어요. 뭐 리오라던가 애니메이션 리오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 많은 흑인풍의 그런 힙합 스타일인데, 야 이런 엄청난 아리아나 그랜데 같은 경우도 여기 뭐냐면은 우리나라 내한 공연 해가지고 막 떼창한다고 그때 굉장히 좋아했던 인기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떼창이라는 거는 한국의 내한에서 떼창을 하면은 그만큼 한국의 팬들이 많아야지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스틴 비버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가 유튜브로는 1위였어요. 영상 1위 조회수. 근데 그거를 또 꺾었던 것이 싸이가 강남스타일이었죠. 네. 강남스타일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계속 팔로가 바뀌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까지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가 유튜브 조회수 전 세계 1위였는데 그 정도로 굉장한 팬덤이 있는 게 이 그룹이다.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랜데 그리고 블랙 아이드 피스, 여기가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게 이타카 홀딩스예요. 이타카 홀딩스를 이번에 빅히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분을 보유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그러니까 빅히트가 여기 있고 여기 밑에 뭡니까? 아까 전에 저스틴 비버 같은 이타카 홀딩스가 이 빅히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자회사로 두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한솥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과 나중에 저는 이 생각도 해요. BTS와 저스틴 비버가 같이 공연을 하는 콜라보. 굉장히 네. 콜라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또 블랙 아이드 피스와 같은 소속사니까 서로 밀어주고 하니까 야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제 빅히트를 더 이상 이 방탄소년단 말고도 볼 수 있겠다. 저스틴 비버를 키워서 저스틴 비버의 세계적인 매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블랙 아이드 피스 아까 영화 OST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익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BTS가 군대를 가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창출되겠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빅히트 굉장히 좋게 봐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빅히트는 지금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빅히트 지분 19%를 보유한 넷마블이 지금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갭 차이를 좀 좁힐 것 같아요. 갭 차이.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넷마블이 또 하나 호재가 있는데 제2의 나라라고 신규 게임 런칭을 해요. 제2의 나라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혹시 앵커님 보셨나요, 이거? 저는 광고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요, 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요즘 유튜브 우리 영상도 이거 클릭하면 제2의 나라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2의 나라 4월 14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게임 영상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네. 신규 게임인데 약간 감성 터치를 했어요. 감성 터치. 오. 그래서 약간 액션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감성적으로 약간 파스텔 톤으로 서정적인 약간 그런 걸로 요즘 엄청나게 광고 많이 때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오. 그래서 다른 유튜버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제2의 네. 나라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못 보신 분들도 이게 뇌리에 박혀 있을 거예요. 무의식에 저도 분명히. 봤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2의 나라가 4월 14일 날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넷마블에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기대감 있고 올해 1분기에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넷마블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하면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빅히트도 투자를 잘 했고요. 자, 그리고 싱크빅이 팔았던 거, 웅진 코웨이. 싱크빅이 팔았던 코웨이. 네. 원래 웅진 싱크빅 코웨이를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웅진 코웨이인데 여기도 투자해서 캐시카우로 계속해서 받쳐주는 게 또 넷마블이다.
여러 가지 회사에 투자를 잘해요. 넷마블이. 그래서 넷마블은 이건 완전 지주회사다. 지주회사 망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흐름인데 네. 이거 제가 왜 그러면 아까 전에 뭐 그런 빅히트 말고 넷마블을 사라 그러면 빅히트 보여드릴게요. 빅히트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름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하는 건 별로 권장을 안 드려요. 그래가지고 빅히트보다는 넷마블은 지금 이렇게 거의 여기서부터 보면요, 거의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고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예전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이때 떨어졌잖아요. 이때 빅히트 때문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이 굉장히 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제2의 나라 새로 이런 게임주들은 또 신규 게임 런칭하면은 또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이 옛날에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요, 그 지브리 아실 거예요. 지브리 스튜디오. 그 지브리 스튜디오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일본을 좋아하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는 옛날 그런 거 있죠. 이웃집 토토로 같은 거. 이웃집 토토로나 아니면은 뭐 여러 아실 거예요. 토토로 스타일의 그런 것들, 월령공주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약간 뭔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액션이 되면서 약간 이게 그래요. 이게 제2의 나라가 자연 친화적이면서 액션이 가미된 이런 게임인데 그런 팬들이 또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빅히트를 살 거면 넷마블을 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넷마블은 제2의 나라 신작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도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시장 지금은 또 등락을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인 만큼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방송과 오후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